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서진 정책과 그리고 2030 표심을 우리가 이제 가져왔다. 소위 말해서 세대 포이론이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하는데, 이 두 가지 전략,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이 두 가지 전략의 허구성에 대해서 박희석 기자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네, 이거는 따로 그림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서진 정책, 서진이라는 거는 이 전라도 표심, 호남 네. 표심, 광주, 전남, 전북, 네. 여기 아주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불모지 아닙니까? 불모지. 그렇죠. 네.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버린 곳.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전라도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은 없는 정당. 토착 외구, 거의 네. 뭐 민족 반역자, 매국노 네. 이런 수준의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원흉 네. 이런 수준의 정당인데, 네.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해서 드디어 내가 당대표로 있을 때, 내가 윤석열 그때 당시 대선 후보를 지원할 때 이 네. 호남의 표심이 이 당선에 기여를 했다. 그거를 갖다가 내가 주도를 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등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무등산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이냐, 네. 단 일말이라도 그럴 네. 만한 근거가 있느냐. 네.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네. 쭉 정례 조사를 한 겁니다. 네. 대선 주자 관련해 가지고 네. 언제냐면 2021년 2월 26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했고, 네. 이 마지막은 3월 9일 대선 투표 이겁니다. 네. 득표율인데, 네. 이걸 보시면은 이 이준석 대표는 호남이 윤석열 당선에 아주 그걸 네. 했고,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네. 자기의 서진 정책이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이 이제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의 네. 지지율입니다. 호남 네. 지지율 10%를 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시 뭡니까? 경기도지사. 네.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한 23%, 4%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네. 요 빨간 줄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의 빨간 줄. 맹주. 이낙연 당시 뭡니까? 국무총리였죠. 의원인가? 뭐 의원이죠. 의원, 예. 네. 더불어민당 대표였나 의원인가? 대표. 네. 어쨌든 이 사람은 20 한 7%, 8%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상당히 그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격차가 있죠. 또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안철수, 홍준표 네. 이런 사람들은 또 그때 당시에 몇이었냐면 홍준표는 0, 네. 안철수는 4.5% 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소위 이제 보수 내지는 우파 후보로 분류된 잠재적 후보로 분류된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11%나 됐다. 꽤나 높은 요거를 거다. 기억하고 있어야 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오다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네. 올라가서 20%를 넘습니다. 네. 20%를 넘고. 이때 아무 난리가 났었죠,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여기에 이준석의 기여도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3월 달에 자기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뜬다고 그랬던 사람이고, 네. 이때 당시에는 마땅한 뭐 직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자기가 뒤에서 이때 뭐 캠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접점이 없는데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지지도, 네. 개인기로 인해서 20%를 넘습니다. 네. 6월 중순에. 네. 그리고 쭉 가는데 이게 20% 넘고 쭉 갑니다. 그리고 11월 5일날 이제 이때가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20%를 다시 찍습니다. 네.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가. 네.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랬겠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네. 호남에서 지지율 20%를 기록한다는 거. 물론 그 전에는 20%를 넘었지만은 네.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죠. 됐는데도 20%를 기록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도 이준석의 지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없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시면은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자당 후보를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일 때 지지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집니다. 네.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네. 네,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다시 올랐는데 이때 오른 게 몇 %로 이제 오른 거냐면 이때 당시에는 윤석열 개인기로서 20.3 이렇게 네. 올랐었는데 27, 22.5 네. 이렇게까지 올랐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 게 22.8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총장 네. 퇴직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던 지지율과 네. 이때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겁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14.3으로 네. 다시 떨어집니다. 네. 또 떨어지고 결국엔 마지막에 3월 9일 날 네. 12.9%. 이게 광주, 전남, 전북 네. 지지율 다 제가 계산해가지고 통합해서 네, 그러니까 평균낸 거죠. 전라도의 네. 윤석열 지지율이 12.9%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22.8%, 네. 중간에는 22%, 23% 갔다가 네. 마지막에 결국에 12.9%로 떨어져서 네. 최종적으로는. 네. 근데 뭔 빛을 봤습니까? 이 사이에 서진 정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어쨌든 주장은 이준석 했겠죠. 대표의 주장은 대선 때 자기가 했던 서진 정책이 음. 빛을 봤다고 했는데 서진 정책 했을 텐데 어떻게 빛을 봤습니까? 12.9% 떨어졌는데 오히려 네. 국민의힘 들어오기 전에 22.8%보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을 때 20%보다 대통령 될 때 12.9% 떨어졌는데 무슨 빛을 봤습니까? 그렇죠. 이때보다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개인기보다는 훨씬 더 지지율이 득표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국민의힘이란 조직의 어떤 조직력에 힘입어서 혹은 이준석 대표 이하 어떤 이 국민의힘 요런 어떤 지원에 힘입어서 호남에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구나. 그래서 득표율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부분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서진 정책이 빛을 발했다라고 네. 한다면 이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재명 네. 후보의 의원의 지지율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10월 달에 후보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10월 달 이때 몇 %입니까? 한 5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쭉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결국엔 대선 때 얼마입니까? 84.95%, 네. 85%를 기록했습니다. 네. 서진 정책 어디로 갔습니까? 네. 서진 정책이 빛을 발했다고 하려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졌어야 됩니다. 네. 후보로 선출됐을 때 가장 그 극적인 효과를 보고 있을 때보다 떨어져야 됩니다. 물론 네. 이 전에는 이낙연 당시 의원과의 어떤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해는 하지만 후보로 선출됐던 그 지지율이 합산이 되는 거고 네. 그 뒤에는 이준석의 서진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서 네. 만나거나 거의 비등비등하게 돼야 되는데 한 30, 40%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떨어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 경우에는 50%에서 75% 넘어서 80% 넘어서 85%를 기록했다. 네. 이게 무슨 서진 정책입니까? 이게 무슨 서진 정책입니까? 이 정도 득표율은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 2%포인트 차이는 있지만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당시 그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1, 2%포인트 차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준석의 서진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경북에 대한 그 공약은 완전 성공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근데 그것도 의원이. 원래 또 그 전에도 많이 그렇죠.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역 구도가 그 누군가의 어떤 야, 그렇죠. 뭐 아이디어나 정책으로나 네. 바뀌지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득표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아마 얼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0몇 %, 68%, 70% 그렇죠. 이 정도 70% 나왔을 가깝게,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30% 네,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옛날 김대중, 이회창 붙을 때 노무현, 이회창 붙을 때 다 네. 똑같습니다. 비율이. 네. 부산, 경남은 6대4. 네. 그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은 9대1.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서진 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경북 공약도 성공한 건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이겁니다. 이 3월 3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공표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에 네.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6.3%였습니다. 네. 그럼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조금이라도 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얻은 게 12.9%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해가지고도. 그렇죠. 근데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호남에서 얻은 득표율과 진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더 낮았을 수도 그랬을 있다. 수도 있다. 네. 그럼 이준석의 호남 표심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자기가 강조했던 서진 정책, 그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어받았다고 해갖고 자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을 선전을 했는데 어디 갔냐 그겁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없었으면 이 득표율이 12.9%가 가능했겠냐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세대 포이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박 기자랑 호흡을 맞춰서 이제 이준석 시리즈 3탄까지 찍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세대 포이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